네, 안녕하십니까. 2인C 창업 아카데미 2일차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 있다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고 컨펌을 받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듣고 나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만드는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 선도대학은 그 예비 창업자나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예비 기술 창업 지원, 창업자 교육, 그 창업 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 학교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 말고 각 카테고리별로 뭐 앱 창작터 사업이라든지 신기술 사업이라든지 뭐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쪽이라든지 각각 카테고리별로 인더스트리별로 창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자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 그리고 멘토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뭘 먼저 생각을 하냐면 누구를 위한 사업 계획서냐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하나만 딱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는 나를 위한 사업 계획서가 먼저 존재해야겠죠. 진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솔하게 다 정리해가지고 나열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내가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사업 계획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직원들이 보는 사업 계획서와 내가 보는 사업 계획서는 버전이 달라야 되죠. 같은 거를 보면서 동감하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오너십에 있는 거와 오너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사업 계획서와 직원들한테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와 나의 사업 계획서는 달라야 됩니다. 또한 투자자를 위한 사업 계획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투자자는 좀 더 미래의 핑크빛까지도 다 제시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투자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먼저 보시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정의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할 건지, 소싱을 할 건지, 판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00년, 200년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목표가 뭐냐 라는 엑시트 플랜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세 가지 팩트가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에서는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회사는 사회 공헌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다라는 거는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회사의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직원들이 거기에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잘 된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랬을 때 너희는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되는 부자가 된다. 내지는 회사를 키우면서 각각 사업부별로 분사를 시켜줘서
각각한테 그 사업부를 하나씩 띄워줘서 대표를 맡겨주겠다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그 제시가 명시되어야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직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구분이 돼야 되죠. 투자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릅니다. 투자자는 벤처 캐피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캐피탈리스트들이 그 기업이나 솔루션을 보지만 대표이사의 의지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이사가 50% 이상의 전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출해 줘야 됩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강하게 표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이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강하다, 내가 기술이 최고다가 아니라 나는 최고를 만들려고 노력을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진짜 투자한 다음에 회사가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를 벌 건지,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몇 년 뒤에는 20억이 된다, 30억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 방안, 회사가 벌기 때문에 당신도 좋다는 아니죠. 주주는 그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 주식에 대해서 권한만 있지 이게 가치 평가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엑시트 플랜을 꼭 제시를 해줘야 돼요. 투자자의 주식을 블록딜로서 그 다른 FI나 이런 데 딜을 해주던지, 아니면 배당을 얼마큼 해주던지, 또 다른 얘기면 상장을 하던지, 여러 가지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줘야지만 투자자들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유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회사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회사명, 주 생산품, 주소, 회사 개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상황, 대표이사가 누구고 임원이 누구고 우리는 어떤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회사의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캐리어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전망,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 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이렇다. 뭐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틈새 시장이다, 니치다.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서술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술 개발 및 현재 보편화된 기술에 대한 현황과 내가 개발한 기술의 현황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기술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최고인지를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고라는 단어는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쓰시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라는 것은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던지, 아니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최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앞서간다 정도까지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죠. 생산 설비 지금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만들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SMT 한대 뭐 15억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SMT의 어느 부품, 어느 바디 부분, 뒤에 트레일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품목까지도 정리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가격적을 받은 거라든지 첨부해서 그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 계획은 꼭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추정 매출,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데 향후 이 산업에서의 내가 점유율, 수익성, 투자 계획 등 이런 것들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캐시플로우 부분을 꼭 명시하십시오. 캐시플로우 부분, 여러분들이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항상 캐시플로우를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및 특이사항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하게 되고요.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짐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살아있는 계획서를 만드셔야 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만들 때마다 엄청난 노력과 노하우를 집중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굳이 뭐 5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20, 30페이지 이내에서 엑기스 있게, 적게는 뭐 10여 페이지라도 충분하죠. 아주 엑기스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 회사에 갔을 때도 장수가 많은 사업계획서는 잘 보질 않습니다. 15페이지 이내의 그 요약본만 딱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 수를 너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20페이지 내외에서 엑기스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살아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작성하시면서 그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었을 때 거침없이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그 페이지의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야 됩니다. 누가 오니까 좋더라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100명 중에 67명이 좋은 걸로 평가가 났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명시를 하셔야지만 신뢰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평균 이렇게 일을 했을 때 평균 이 정도 됩니다라는 수준의 글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모든 일은 그 에버레이지나 베스트 케이스보다는 워스트 케이스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10대면은 그 택시가 10대면 운용을 어떻게 해서 평균 얼마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겠죠.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상황에서는 베스트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100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는 베스트 케이스는 100이고 에버레이지는 60이고 워스트 케이스는 20이라고 했을 때는 20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10에서 15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됩니다. 아주 전문가일수록 그 용어 하나하나를 되게 쉽게 설명을 해요. 강의할 때도 보면 어려운 내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강사가 강의를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한다는 건 두 가지겠죠. 말재주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 이해를 못했다든지.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듣는 사람도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서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전문 용어 몇 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용도를 쉽게 비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해서 설명을 곁들이지 않으면 그 잘된 사업계획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실제로 운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 계획이라는 건 계획일 뿐이죠. 이 데이터가 제대로 맞춰서 들어가는 회사를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자금 운용 계획은 수정하고 쇼테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는 그런 자금 운용 계획서는 첨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쭉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의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같이 일하는 직원들, 투자자를 위해서 또는 사회 공헌을 위해서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만을 보는 사업계획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작성을 하셔야지, 나만을 보는 거라고 해서 나만 돈 벌면 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이 기존과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유사할 수도 있어요. 유사하지만 뭔가 다른 걸 찾아내셔야 돼요. 똑같은 거, 햄버거 가게를 연다. 똑같은 햄버거 가게 연다 그러면 누가 하냐는 얘기죠. 자리의 특수성, 재료의 고급성, 아니면 레시피의 차별화, 뭔가 하나는 그 차별화 팩트를 가지고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셔야겠죠.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틈새 시장이라는 것은 잘 찾아보면은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랜 케이블 공사하는 데서 짜투리 케이블들을 모아서 짧은, 길이 한 15cm, 30cm짜리 짧은 케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쓸데가 없을 것 같죠? 이게 다 쓰이더라고요. 짧은 30cm 이내의 랜 케이블은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PC 노트북실에 가면 바로 책상 위에 랜 케이블이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건데, 케이블이 길면 불편하죠. 그래서 15cm, 30cm 정도로 잘라서 판매를 하는데 은근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틈새 시장을 하나 예로 말씀드렸지만 잘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객관적이고 최대한 비관적인 시나리오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우 데이터는 다 공개되어 있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 심리조사,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호도 조사 이런 것들을 팩트로 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반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만의 아이템, 세계 최초의 기술 등은 진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빨리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빨리 했는지 자체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의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이런 언어들은 배제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표이사 그리고 구성원들의 결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집력이 우리는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선후배다, 우리는 목적이 같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멘트를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잘 따른다는 거, 그것도 명심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사항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자료를 읽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숙제를 한번 하셔야 돼요.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 산업 현황에 대한 내용,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목차들, 투자 계획, 재무 계획, 향후 계획, 이런 그 각각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게 직접 작성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많이 변화가 생기고 눈에 못 보던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수업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